아마 현 시점에서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에 대한 궁금증도 참 많이들 갖고 그럼요. 계실 거예요. 그 궁금증 이 자리에서 낱낱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궁금하다. 첫 번째는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코로나19 백신, 독감 백신보다 안전할까요? 독감 백신이 이제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좀 화제가 됐었는데 코로나19 백신은 어떨까요? 일단 독감 백신의 안전성 문제는 이제 지금은 그 노인에서의 그 사망 사건도 큰 문제 아니다라는 게 이제 밝혀지기는 한 상황인데요. 사실 독감 같은 경우는 지금 맞는 백신이 개발된 지가 한 30년이 넘었고, 뭐 우리나라만 해도 1년에 뭐 1,500만 명씩 맞고 있으니까 그 안전성은 뭐 확실하게 증명된 백신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올해 1년, 거의 10개월 만에 지금 개발이 된 상황이고, 지금 이제 출시가 예정인 그 백신들 같은 경우에 연구 대상자들이 적게는 한 3만 명, 많게 한 6만 명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안전성은 이제 증명이 되고는 있는데 이게 네. 대규모 접종까지는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독감 백신만큼 정말 안전하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수는 있지만, 네. 어떻든 간에 최대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맞게 될 거고, 또 많은 사람이 맞게 되다 보면 이런 안전성에 대해서는 차츰차츰 증명이 될 거니까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나라 분들이 접종하실 그때쯤 되면 대부분 안전한지 아닌지는 거의 증명이 된 상태일 거라서 크게 걱정하지 말고 기다려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안전성만큼이나 궁금한 게 이제 효과가 있을 것인가, 효능인데요. 코로나19 백신 예방 효과는 오래 가나요? 보니까 뭐 석 달이다, 6개월이다, 뭐 여러 번 맞아야 된다더라. 말이 참 많아요. 저도 사실 궁금하긴 한데요. 네. 그러니까 대개 백신 회사들이 이제 3단계 연구가 시작된 게 빠른 데가 한 8월 정도였고요. 늦게 시작된 게 9월, 10월 정도 시작됐고, 이제 맞춰진 지도 뭐 이제 환자 등록이 끝난 지도 한 달이나 2달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데이터가 모여져야 되는 상황인데, 아마 앞으로 6개월째, 뭐 12개월째까지 계속 그 대상자들을 두고 이제 코로나에 잘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연구가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론적으로 예상하기는 최소 6개월은 갈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조금 백신이 좋다 그러면 1년 정도까지는 갈 것 같다고 예상을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증명은 내년 이맘때 정말 백신 많이 맞은 사람들의 효과가 정말 유지되는지 그 연구 결과가 발표돼야 될 것 같아서, 네. 그 연구 결과는 사실 저도 상당히 궁금한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조금 더 지켜봐야 더 자세히 알 수 네.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질문은 이제 백신을 맞을 때도 좀 더 조심하셔야 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의 질문이에요. 달걀 알레르기 있는 사람도 코로나19 백신 맞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독감 백신 같은 경우에는 달걀 알레르기 있는 사람들은 의료진에게 꼭 이야기하라고 맞아요. 하던데 코로나19 백신도 비슷할까요? 어떨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 독감 백신 같은 경우에 이제 달걀에 대한 알레르기를 물어보는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통용되는 독감 백신의 한 절반 정도가 이제 유정란에서 이제 이 바이러스를 키우다 보니까 일부 성분이 합쳐질 수 있어서 그렇게 된 건데요.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대부분의 백신, 특히 우리나라에서 도입하려고 하는 백신들은 현재 달걀에서 키워서 하는 백신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포에서 하든 아니면 유전자나 이런 것들을 이제 제조합해서 만드는 기술들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달걀에 대한 알러지에 대한 부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오히려 네. 지금 이제 제조 과정에서 이제 첨가되는 그런 첨가물 중에 이제 알레르기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백신 조성이 확인이 되면 그거에 대해서 물어볼 것 같은데, 어쨌든 대부분은 이제 그런 알레르기나 이런 것들은 지금 연구 단계에서도 많이 밝혀지지는 또 않은 상황으로 생각됩니다. 그 코로나 백신 맞을 때도 독감처럼 자기 몸 상태 좀 봐가면서 맞을 필요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든 독감 예방 접종 할 때도 우리가 몸 상태 제일 좋을 때 맞으라고 하잖아요. 예. 코로나 백신도 되도록 몸 상태 건강할 때 맞는 게 좋고, 특히 열이 나는 경우는 열이 떨어지고 나서 맞으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요. 하여튼 최대한 컨디션 좋을 때 맞도록 그렇게 이제 아마 안내가 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몸 상태가 좋을 때 맞아야 된다고 말씀해 주시니까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걱정될 수밖에 없잖아요. 여쭤볼게요. 고령자,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은 코로나19 백신 효과가 떨어지나요? 네. 예, 그러니까 일단 일반적으로 모든 백신들은 연령이 많으시거나 또 기저질환이 좀 많으신 분들은 백신의 효과가 이제 건강한 사람에 비해서 좀 많이 떨어질 수 있기는 합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연구 결과들을 이제 나오는 게 하나둘 보게 되면 고령자들도 연구에 많이 포함됐는데 생각보다 젊은 사람에 비해서 효과가 많이 떨어진다는 보고는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특히 고위험군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입원하게 되거나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 몇몇 백신들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백신을 맞았는데 봤더니 입원율도 거의 이제 많이 떨군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그러니까 백신을 맞았을 경우에 고위험군들이 안 걸리게 하는 효과들도 있지만 중증으로 진행하지 않게 하는 효과들도 일부 백신들이 증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고령자, 그다음에 그리고 연령이 많으신 분뿐만 아니라
기저질환이 많은 분들도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 꼭 맞으셔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혹시 걸리더라도 가볍게 그리고 안 걸리게까지 할 수 있는 효과들이 있어서 일단 네. 안심하고 맞으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도 코로나19 백신과 더불어서 가장 많이 들으시는 질문이 이게 아닐까 싶은데 우리나라는 도대체 언제쯤 백신 접종을 시작할지 그러니까. 또 맞게 된다면 순서는 어떻게 되고 비용은 얼마나 될지 궁금하거든요. 일단 이제 여러 국가에서 백신 접종 개발이 생각보다 좀 빨리 개발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국가들이 좀 백신 접종을 많이 서두르고 있어서 뭐 영국은 이번 달 내, 미국도 이번 달 내 얘기가 나오고는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워낙에 이제 내년 하반기로 예상을 했었던 부분들은 연구 개발 단계가 지금보다 그렇게 빠르지 않았을 걸 예상했을 때의 예상이었는데 지금 그 부분도 최대한 빨리 당기려고 노력은 하고 있고요. 아마도 일단 내년 상반기 정도 되면 일단은 의료진이라든지 또는 이제 방역 요원이라든지 또 사회 필수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접종을 하려고 지금 노력을 최대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네. 내년 하반기 아마 여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름쯤 되면 일반 접종이 특히 고위험군 대상부터 일반 접종이 시작될 것 같고요. 지금 예산을 책정하고 있는 걸 봐서는 일단은 지금 전 국민 접종은 정부에서 무료로 접종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비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서 좀 기다려 보면 이제 접종 계획들 또 비용이 얼마지 뭐 이런 부분이 결정될 것 같아요. 어쨌든 접종은 내년 여름 이후에는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쪼록 안전하고 효과 있는 백신이 좀 상용화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져보고요. 다음 치료제 질문 드릴게요. 코로나19 획기적인 치료제 언제 나오나요? 딱 이제 약만 먹어도 네. 싹 나을 수 있으면 얼마나 아, 좋아요, 교수님. 네. 예, 일단 치료제 개발이 이제 뭐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승인된 렘데시비어의 효과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치료제를 더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지금 가장 빨리 나올 거로 예상되는 치료제가 미국이나 이런 데 승인된 이제 항체 치료제 같은 경우에 긴급 승인을 미국에서 받았고요. 우리나라도 2단계 연구가 맞춰졌고 연구 결과가 이번 달 안에 나오다 보면 일단 중증이라든지 중등증 환자에서 항체 치료제를 쓸 수 있는 기회가 올해 말 정도 이제 올 거로 예상은 하고 있고요. 또 항체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접촉자들에서 발병을 늦추는 효과가 있는지 연구도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경증 환자에서 사용하거나 또 발병을 늦추는 그런 약제들도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연구 결과가 나오게 된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유행이나 이런 것들을 컨트롤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내년 상반기 정도가 돼야 연구 결과는 나올 것 같고 그 정도 되면 그래도 좀 믿을 만한 약제가 한두 가지는 우리가 쓸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주제 코로나19에 대한 궁금증들 풀어보고 있고요. 54분입니다. 여러분 주신 궁금증 풀어볼게요. 수리수달님께서 46분을 주셨어요. 지하철, 버스에는 사람이 많고 붐비잖아요. 근데 마스크만 써도 괜찮을까요? 예. 네,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기는 한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하철 같은 경우에 뭐 특히 장거리 뛰시는 분들은 1시간 이상 타고도 계시고 그럼요. 이러기 때문에 마스크만으로 될까 생각하는데 일단 마스크는 중요하고요. 다만 이제 유럽이 그러니까 미국이나 이런 데서 지하철역이나 이런 데 확진자 많을 때는 손잡이라든지 문고리라든지 이런 데도 바이러스가 발견된 경우들이 어머. 꽤 많이 보고가 되고 있어서 일단 손 세정, 그러니까 지하철 타고 나실 사진 중간에는 얼굴이나 이런 데 꼭 만지지 마시고 네. 또한 내리실 경우에는 반드시 손을 꼭 깨끗이 씻거나 아니면 손위생제를 아예 들고 다니시면서 네. 이제 중간중간에 계속 손을 닦아주시는 게 상당히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질문 하나 더 살펴볼게요. 자, 어떤 게 있을까요? 다리디님, 매일 마스크를 쓰다 보니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마스크 몇 번 정도 재사용할 수 있을까요? 하셨어요. 아마 예. 많은 분들이 같은 생각이실 예, 거예요. 일단은 마스크가 한동안 유행이 적을 때는 가격이 내리다가 또 요새 확진자 네. 늘어니까 마스크 가격이 올라가고 있기는 한데 네, 네. 일단은 원칙적으로는 마스크는 이제 일회 사용이 원칙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처럼 이제 마스크가 많이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 특히 뭐 KF80이나 90 같은 경우는 마스크 두께도 두껍고 이러니까 오염이 심하지 않거나 뭐 이제 침에 너무 많이 젖지 않는 경우는 하루 정도는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비말 차단 마스크는 두께도 얇고 이제 오래 가지 않기 때문에 비말 차단 마스크는 너무 오래 쓰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하루에 한 번씩은 갈아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그냥 전문가로서는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